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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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그죠? 해갈이 좀 되는가? 이 정도 비가 오면 너무너무 가물어가지고 이 비를 호주에 좀 주고 싶다. 호주에 그 산불이 나서 그 비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막 비가 와야 그게 될. 인공강우를 못 쓰는가요? 그렇게 저기 심하면은? 그 나라가 인공강우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막 하늘이 빨갛게 그렇게 막 거기 저기 다음 뉴스에 뜨고 그래가지고 여기 인공강우를 좀 내리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지구 전체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네요. 자, 오늘 95쪽 보십시오. 이제 여 앞에서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싫다 하는 거 할 때 하는 내가 있어요. 좋다 하는 내, 싫다 하는 내가 있어서 좋다, 싫다가 그냥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진짜는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능음경에 보면은 그 번뇌의 근본이 육근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근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안이비설신이죠. 그래서 육근을 통칭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해요. 육근을 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근이 있으면 뭐가 바로 있지요? 육진 경계가 바로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육근이 있으면 육진이 바로 생겨요. 육진은 요 바깥 경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근은 나라고 생각하고 육진은 바깥 경계라고 생각해. 그래서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육식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각현상, 그러니까 시각현상, 또 청각현상, 뭐 견문각지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이제 식이 생겨버리는데 육근과 육진과 육식은 서로가 이렇게 의지를 해갖고 있어요. 상호에 하나만 독자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육근만 있어서 육근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육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상대적인 육진이 있고 육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요 세계는 부처님 말씀은 교로와 같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갈대가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확 뭉태기로 있으면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또 그 뿌리서부터 이렇게 그 줄기가 서로 막 엉겨 있으면 설 수가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은 그 설 수가 없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육근, 육진, 육식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보는 내가 있거든요. 보는 내가 있어요. 들을 때 듣는 내가 있어.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있어. 진짜로는 그 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그 바탕인 성품자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품자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를 내가 본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 싫다 하는 것이 내 것입니까? 정말 내 것입니까? 금방 우리가 30분 동안 앉았지요? 30분 동안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생각도 일어나고 뭐 발이 저리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디가 가렵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요. 그럴 때 그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탕을 낮추자 이러고 있지만 그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혹시 뭐 여기가 여기 되게 가려워. 어디 있는 이게 손등이 되게 가려워. 앉았는데 그랬는데 가렵다. 가만히 가려운 걸 쳐다보고 있으면 가려움이 사라지지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려워서
가렵다 하는 동시에 손이 가서 긁어버리면 모르지요. 그러죠. 손이 가서 긁어버리면 모르는데 가렵다, 가려운 걸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러면 가려운 것이 생겼다가 가려운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싫어할 때, 싫다고 할 때 싫어하지 마라. 아, 내가 저거 싫어하면 안 되지. 내가 싫어하면 안 되잖아. 이럴 때 싫어하지 않게 되냐 이 말입니다. 또 막 되게 막 좋아. 그것이 너무 좋아. 근데 좋아하지 마라. 이러면 좋아하지 않게 되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95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과 감정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좋다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싫다 할 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서 좋다 하는 것도 내려놓고 싫다 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 연습해 보아야 이 말이 이해되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관찰이고 공부입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습 공식을 할 때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뭔가 마음을 눈으로도 보고 마음도 거기에 딱 갖다 대야 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밝음도 있어야 되고 또 눈도 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고 또 마음도 가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지 않아도 이 사물이 잘 안 보이고 또 눈이 내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그리고 마음이 없어. 이러면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습 공식을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라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콕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딱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습 공식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냥 자기 관념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습 공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그 마우스를 할 때 눈하고 마음하고 마우스에 딱 갖다 대. 한 번이라도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내려놔 마우스를. 또 책이라고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책을 딱 보고 또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이런 게 다 공부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나 낚싯바늘 하나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탁 건져 올리듯이 딱 낚아채듯이 그렇게 한 가지씩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꼭 하나씩 걷어잡는 힘이 생겨요. 걷어잡는, 많이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걷어잡는 힘이 생기면 내가 좋다 할 때 좋다 하는 것도 걷어잡을 수가 있지요. 싫다 할 때 싫다 하는 것도 걷어잡을 수 있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리를 가만히, 오늘 비가 아침에 와서 창문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오늘 자선할 때는 빗소리 참 좋아요. 빗소리 그냥 빗소리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요.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빗소리는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빗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소리를 듣지만 나중에는 뭘 들어요? 그 자리가 뚜렷하게 또 이렇게 드러나지요. 그래서
빗소리를 가만히. 그러니까 빗소리 듣는데 딴 게 뭐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송창훈 씨 빗소리 듣는데 뭐 필요해요? 필요 없지요. 그래, 빗소리 가만히 들을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자, 표거사님. 빗소리 가만히 듣는데 빗소리만 그냥 가만히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빗소리 진짜 안 들어봐서 예 하시구나. 빗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빗소리 아무 생각도 없이 빗소리만 그냥 듣는 것이거든요. 빗소리만 들어요. 오늘 저녁에도 또 비가 오지요, 지금. 계속. 어디 부산에도 옵니까, 비가? 아, 조금 옵니까? 대전에는요? 대전에도 비가 와요. 네. 그럼 오늘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문을 살짝 열어놓고 빗소리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몇 분을 들을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빗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빗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모습을 하나를 탁, 한 낚싯바늘에 물고기 하나 탁 잡아채듯이 하나를 탁 잡아채.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잡아채, 둘 잡아채, 셋 잡아채, 넷 잡아채, 이렇게 자꾸 잡아채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소리도 잡아챌 수가 있고 또 자기의 감각도 잡아챌 수가 있고 또 생각도 잡아챌 수가 있어요. 감정도 잡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요거 하는 거를 탁 잡아채는 거를 안 하면은 그게 상당히 못 잡아채. 잡아채는 힘이 없어서 학습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말하기는 쉽거든요. 말하기는 쉽는데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생활 속에서 정말로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왜 새말귀를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를 나라고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진짜 난데 그 내가 버스를 타고 간다. 내가 이빨을 닦는다. 내가 걸어간다. 지금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한다.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듣는다. 요렇게 반드시 요렇게 하라고 그거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백봉 선생님이 요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계에서 휩쓸려 버린다는 겁니다. 경계에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싸움을 한다. 내가 욕을 한다. 내가 바쁠 때는 어떻죠? 내가 바쁘다. 아플 때는요. 내가 아프다. 몸뚱이는 아픈 줄 모르거든요. 무정물이라서. 근데 아픈 것은 모습이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리는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산을 본다. 내가 공부하러 온다.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돼서 경계를 대했을 때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경계에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말하자면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습공식도 마찬가지죠. 뭐를 막 욕심을 부리고 많이 뭐 공부를 어쩌게, 그게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씩 걷어잡다가 보면 거기에 어떤 일정한, 제가 한 30%라고 했는데 그 정도 어떤 선을 딱 가면은 그때는 자기가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무슨 이렇게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이렇게 볼 때, 자기 생각을 보거나 이럴 때 척 볼 때 자기도 모르게 탁 걷어잡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탁 이렇게 탁 걷어잡고 자세히 딱 보는 힘이 있어. 예,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게 막 훈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훈련이. 진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전부 말로 하는 겁니다. 또는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 내가 불교 공부한다고 안거도 가고 법문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뭐 한철나고 두철나고 막 또 정진도 하러 다니고 했는데, 아, 이상하게 딱 생활 속에만 들어오면 그 힘이 이렇게 말하자면 연장이 돼서 접목이 안 되거든요. 전문가사님, 그렇지요. 근데 왜 접목이 안 될까요? 왜 접목이 안 될까요? 낚싯바늘로 고기 생선 한 마리 탁 잡는,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나선 하는 스님들이 그 남방에 윗바사나 하러 많이 가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말하자면 모습을, 일어나는 모습을 관찰을 하게 하죠. 관찰을 하게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관념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도 실제로 해야 된대요. 근데 모습공식을 그렇게 딱 하는 게 훈련이 되면요, 새말기도 그렇게 저절로 하게 돼요. 내가 하면은 바탕자리를 딱 놔둬. 갑자기 커졌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말하자면 이론과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것은 좋다 하는 것도 내려놓고 싫다 하는 것도 내려놔. 이제 그냥 이게 좋다 싫다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이것은 좋다 싫다는 육근, 육진, 육식의 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그 합에 의해서 모습이 그냥 드러나 버린 것이거든. 그러니까 좋다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좋다를 딱 붙잡아서 뭐만 한다? 내려만 놔. 이것을 뭐 어쩐다 저쩐다 막 이렇게 없앤다 뭐 가진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헛것이잖아요. 헛것이니까 붙잡아서 그냥 내려만 놓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애거나 이런 거 없애려면은 없애는 자와 없애지는 상대가 있고 또 없앰이라는 것이 세 개가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뭐가 붙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문제가 쉬지않고 변하지만 나와 동일시하고 또한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당신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인위적인 내가 있다고 뒤바뀐 생각을 합니다.
허공성이면 일체 방법도 모두 허공성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예. 근데 이 점이 매우 어려운 점이라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지구도 허공으로서의 지구고 지금 또 감정도 허공으로서의 감정이고 생각도 허공으로서의 생각이고 일체의 모든 것이 허공으로서 일체만법은 허공성이거든. 일체만법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런데 일체만법은 진짜야. 몸뚱이도 진짜야. 몸뚱이가 내야. 이러거든요. 그럼 그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정말로 내가 느끼면 제일 먼저 뭐가 되겠습니까? 육근이 안이 비설신의인 육근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럼 육근이 변하고 헛것이면 육근과 상대하는 육진도 변하고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근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럼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 몸뚱이를 뭐 없앤다 어쩐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몸뚱이가 이만 이대로 비상이거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이것은 몸뚱이도 관념적으로도 이 내가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세본내라. 미세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초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개중에 있기는 있지요. 있으나 우리가 모습공식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모습공식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가 터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터득이 돼야 돼. 이게 정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네. 이 자꾸만 터득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면 터득이 돼서. 그래야 공부가 탄탄하게 되지. 안 그러면 공부가 공중에 떠버려. 그래서 조금만 경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그냥 휘몰아 쳐버리죠. 휘몰아 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벌써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게 빠르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하라는 거죠.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산과 물을 진짜로 봅니다. 그 다음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산과 물을 헛것과 빈 것으로 봅니다. 그 후 다시 되돌아서 산과 물이 허공성의 작용으로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저기에 백봉 선생님 글이 있죠. 산, 비산, 수, 비수, 환시, 진, 산수 그렇게 돼 있죠. 되돌아서 이것이 바로 진, 산수다. 진짜 산수다. 산은 비산이고 수도 비수다. 이 되돌아서 이것이 진짜 산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요. 유명한 말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는 벌써 앞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몸뚱이가 내인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상태에서 산과 물을 봐. 그러면 산과 물을 진짜로 보지요. 우리 선원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산과 물을 진짜로 봐요. 산화 대지를 전부 진짜로 봐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전부 다 그거는
변하고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배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것이 모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산과 물을 헛것, 빈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 헛것이고 빈 것이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산과 물이 되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과 물이 바로 바탕자리의 작용으로서. 그러니까 모습과 바탕이 둘이 아닌, 그것이 됐을 때 진짜 산과 물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몸뚱이를 한번 비대를 해보자고. 산과 물을 하면은 좀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 몸뚱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는 몸뚱이가 뭐 진짜지요. 나고 진짜예요. 근데 보림선언을 딱 왔더니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 지금 2단계지요.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자꾸 하다 보면 몸뚱이는 허공성이구나. 그래서 바탕자리는 허공성의 씀이고 나툼이네. 그럼 몸뚱이 이만 이대로 바탕자리하고 둘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몸뚱이를 두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몸뚱이 이만 이대로 두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왜? 물과 물거품이 둘이 아니듯이 바탕자리와 내가 지금 이 몸뚱이가 둘이 아니다라는 데까지 가야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다. 처음에는 진짜다 했다가, 그 다음에 헛것이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만 이대로 바로 바탕자리에 놔둡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러면 이미 바탕자리를 이제 보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 마음 공부를 할 때 견성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도 있고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궁금하기도 하는 것이 견성이라요. 견성은 뭐예요? 성품을 본다는 거지요. 성품을 본다. 그런데 이 견성이 저는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백공 선생님한테 한 적 없이 백공 선생님한테 왔는데 선생님이 또 오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말입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견성, 내가 뭐 불교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고정관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오니까 견성 어렵지 않구나. 왜 어렵지 않니? 왜 어렵지 않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렵지 않대 선생님이. 왜 어렵지 않냐? 저기 금오령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기 의견대로. 선생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 견성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때. 근데 네? 내가 하는 모든 게 결국은 그게 이제 나툼이니까. 그 다음에 저기 박은경 쌤, 왜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원하고 보시고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경성하는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성덕가사님,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저기 송창원 씨는요? 네, 일단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늘 이 바탕자리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바탕자리. 또 정훈 거사님. 부처님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부처님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 법상원. 다 물어볼게요, 제가. 어디서 멀리서 뭘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수 공부를 통해서 바탕이 드러나면 그냥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어렵게 말한다잉. 전부 다들. 본래 이런 거 답할 때는 되게 쉬운 말이 다 쉽게 간단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 이동윤 거사님.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렵냐고. 아, 내가 가진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렵냐고. 내가 가지고 있어. 내 성품이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렵냐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곧 견성하시겠어. 이동윤 거사님. 근데 왜 웃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견성한 저 하늘에 저 멀리 있는 그대, 뭐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뭐 이렇게 벌써 딱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라고 할까, 신심이라고 할까, 바르게 안다라고 할까, 이런 우선 마음가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왜 어렵지? 이동영 거사님 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네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성품을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모습에 빠져가지고 네. 눈치를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잘 못 보는 거지.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모습에 머물지만 않으면 되네요. 예. 우선 딱 처음 출발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보는 거야. 멀리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멀리서 가지고 오려면 다른 사람에게 있다든지 멀리서 있는 걸 가져오려면 매우 어렵죠. 그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한테 있어 지금. 내한테 있는데 내가 왜 못 보냐. 이유가 뭐냐. 그것만 확실히 밝히면은 보기 쉽지 않냐? 이 말이죠. 이치적으로. 내한테 있는데 왜 내가 못 보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뒤바뀐 생각을 했어요. 자꾸 가짜를 진짜로 알지요. 가짜를 진짜로 알아요. 가짜를 가짜로만 알면 문제가 한결 수월할 건데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되게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제발 좀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그 말하자면은 감옥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것이거든요. 아, 내 성품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려워? 어렵다 쉽다가 없지요. 성품짜리는 어렵다 쉽다가 없어요. 단지 바른 견해로 계속 연습을 하면 그냥 본다는 것이죠. 지금. 근데 사람들이 맨날 거꾸로 해. 몸뚱이는 공부를 누가 하지요? 김정희 보살님은 누가 공부해요? 내가. 어떤 내가요? 그래요. 그거 바로 진짜 내가 하지 않나요? 진짜 내가 하는 거를 내가 안 믿어. 진짜 내가 하는 걸 내가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누가 하니? 내가.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거든. 그러면 내가 하면 뭐요? 내가 드러나지 않았냐고. 정원보사님 내가 드러나지 않았나요? 드러났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걸어가잖아요. 내가 보잖아요. 내가 듣잖아요. 송창원 씨, 이해되십니까? 내가 치료를 하잖아요. 내가 치료를 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새말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말귀가 된다는 거예요. 새말귀가. 먼저 공부 윤곽과 바탕만 딱 잡아. 일체의 모든 만법은 공성이구나. 전부 모습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굴리는 것은 모든 모습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야. 그런데 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리거든요. 이것만 딱 그냥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딱 마련을 하면 그 다음은 뭐 하면 된다? 자꾸만 연습을 해봐. 연습을 자꾸 해서 내가 자꾸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머물지 않으면 그 자리와 급이 같아졌을 때 급이 같아야 되지요. 그래야 딱 만나지요. 하나는 텅 비어서 있는데 나는 꽉 차 있어. 그럼 못 만나지요. 나도 비우고 또 비웠을 때 딱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를 백봉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 계속 그 선생님 법문을 들어서 아실 것인데,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막 어떤 이치를 막 설명하실 때도 있지만, 법문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말처럼 그냥 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많아요. 사실은 요새는 제가 이게 법문을 들으면 우리 공부를 영리하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영리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부를 좀 영리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그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를 영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들으면 그거를 그렇게 말하냐고 하지만 영리하게 한다는 것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잘 마련을 해서 그것을 계속 해보자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자, 견성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바로 견성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유직 전체를 알지 않겠어요. 욕계 세계의 세계도 허공성이라. 허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자나물도도 지옥 천당도 허공성으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물 위에 물거품과 같이 허공 중에 뜬 구름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리하면 벌써 나의 원래의 법신이라 할 것도 없는 진짜 나 절정이거든. 진짜 나는 바로 허공이기 때문에 이러면 것도 나쁘고 하여도 손도 이렇게 하잖아. 만약 허공이 아니면 내 맘대로 손이 못 가. 그러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춤출 거라. 우리 지금 이제 소리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소리가 지금 제 소리도 있지요. 또요 지금 팬이 돌아가는 소리도 있지요.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있지요. 이게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이게 건조하면은 이런 나무 같은 게 탁탁 터지기도 합니다. 이제 자선을 굉장히 그게 되면은 그런 아주 미세한 소리도 어떤 데는 이렇게 들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모든 소리가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엉망이 되나요? 자기 소리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 내고 저 소리 내고 그 소리 내고 막 이래도 소리가 엉겨가지고 막 이렇게 실타래가 헝클어지듯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소리가. 그거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송창원 씨 왜 그래요? 잘 모르겠어. 아이고 큰일 났다. 비어 있었어요. 공성이라서 그렇지 않냐고요. 공성이라서. 지금 여기 전등이 몇 개입니까? 전등이 이거 지금 이게 부분 조명까지 한 15개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희가 안에까지 다 하면 20등 이상 되는데 이 등이 전부 자기의 불빛을 내고 있어요. 그죠? 밝음을. 근데 이 불빛, 저 불빛, 그 불빛이 엉겨서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됩니까? 아니죠. 자기 불빛을 다 내고 있는데 안 엉기잖아요. 안 엉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습니까? 비어서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부딪히고 하잖아. 그건 그 인연과 조건이죠. 빛하고 이거하고 원자 분자의 그 조직이 또 다르죠. 그래서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하신다면 바로 견성이다. 백봉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할까? 눈 밝은 선지식의 말하자면 잡이라고 할까? 선지라고 할까?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딱 그것만 자신을 가진다면 바로 견성이라는 겁니다. 견성이 멀리 하늘에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확실히 자신을 가지면 견성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확실히 내가 결정을 하면, 완전히 파악이 되면 뭐다?
견성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 허공성이란 그 다음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가도 끝없는 누리 전체를 알지 않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도 허공성이라. 허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장엄불토도 지옥천당도 허공성으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무리의 물거품같이 허공 중에 뜬 구름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리하면 벌써 나의 본래의 법신, 법신이라 할 것도 없는 진짜 나를 찾아내거든. 진짜 나는 바로 허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놔두고 팔도 손도 이렇게 하잖아. 팔도 손도 나갈 수 있는 거는 비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 허공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손이 못 가. 그러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춤출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허공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여기 앉아서 가도 가도 끝없는 누리를 어떻게 한다?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잘 안 돼. 우리는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덕거사님 왜 그럴까요? 모습이 없는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짜의 모습. 가짜인 모습. 또 금을거사님은 질문이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네, 몸뚱이가 나다. 또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그 나라는데 딱 지금 내가 묶여 있으니까 허공성이다. 가도 가도 끝없는 것이 바로 나다. 가도 가도 끝없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감도 안 잡히고 이게 막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그걸 아는 것이 그냥 바로 직접 들어가는 문이라요. 사실은요. 정말 문이라요. 아, 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정말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몸뚱이 이만 이대로 놔두고 몸뚱이 이만 이대로 놔두고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허공이 내가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냥 전문각지를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성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상대성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워낙 이게 미세번뇌인데 워낙 몸뚱이가 내다 하고 오래오래 그것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견문각지를 다 동원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기 때부터 이렇게 계속 변하고 지금도 계속 세포가 변하고 있고, 그죠? 홀수도 변하고 있고, 요새 다 의학적으로 다 발표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변하니까 이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걸 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견해,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요것만 확실히 내가 다 잘 따져가지고 한번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표고사님, 지금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는데 표고사님이 어떤 몸을 걷어잡고 내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쉼 없이 변해요. 쉼 없이 변해요. 쉼 없이 변하는 거 맞습니까, 송창원 씨? 네. 그거는 맞아요. 네? 쉼 없이 변하는 거 맞아요. 맞죠. 진짜요? 그럼 어이구, 정말로 큰 깨달음이 왔네. 진짜로? 네. 어이구. 몸뚱이 정말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거 알면은 그 다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쉬지 않고 변하면은 이 모습을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예를 들어서 한 말 해보죠.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어. 쉼 없이 변하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 나와요. 응? 다른 질문. 무슨 질문? 그 질문을 말해보라고. 내가 있나? 라는 건 누구인가? 그런 질문. 우리가 지금 쉼 없이 변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쉼 없이 변하고 있어. 근데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너무 쉼 없이 변하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살고 있는 게 누구요? 뭐가 하는 거요? 무엇이 하는 거냐고. 무엇이 하는 거냐고요. 그게 질문이 딱 되지 않냐고. 쉼 없이 변하는데 쉼 없이 변하면 나라고 할 수가 없거든. 지금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요. 지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걸어가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감정 싸우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러지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 누가 하냐고. 누가 하냐고. 누가 하냐고. 누가 하냐고. 지금 귀도 쉼 없이 변해. 뇌도 쉼 없이 변해. 눈도 쉼 없이 변해. 코도 쉼 없이 변해. 입도 쉼 없이 변해. 그런데 이거 듣는 자가 누구요? 지금 쉼 없이 변하는데 이거 지금 누가 듣냐고. 귀도 쉼 없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뇌도 쉼 없이 변하고 있는데 누가 듣냐고요. 지금요. 내 목소리를 누가 듣냐고요. 누가 들어요. 누가 듣냐고. 누가 듣냐고. 누가. 허공생이 내가 됐습니다. 예? 허공생이 내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재미가 없죠. 자기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누가 듣냐고.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변하는 걸 알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그 아상, 나라는 견해, 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 모습공식 할 때 하지요. 변하는 거 알면 뭐라고 했지요? 깨달음이요.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요. 깨달음이요. 지금 변하는 건 모르지 않냐고. 모르니까 자꾸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정말 변하네. 정말 변하네. 나라고 할 것이 진짜 없네. 나라고 할 것이 진짜 없네. 근데 보고 듣고 말하고 하거든. 그건 누가 하니? 누가 하니? 누가 하냐고. 누가 하냐고. 내가 하지요. 누가 하냐고 묻는 이 자리가 하는 것이죠. 누가 하냐고 묻는 이 자리가 하는 거 아니냐. 왜? 몸뚱이는 변하고 맨날 변해. 몸뚱이가 계속 변해.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요 두 마디만 확실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대로 해나가면 이것이 전부 공성이구나. 텅 빈 성품이구나. 공성이구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둘이 아니구나. 이것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둘러보면 그 도깨비 굴에 떨어지지요. 제일 저변에 있는 둘러보는 게 뭐예요? 에? 나와 너요. 그래서 이것을 둘러보고 있거든요. 둘러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자꾸만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둘러본다는 게 뭐예요? 나와 너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장 근저에 있는 거예요. 나와 너로 나눈다는 거는 뭐예요? 몸뚱이가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라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내가 있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송창훈 씨 질문 있으면 해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별적인 고정불변의 나라는 어떤 그 모습이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몸에 많이 몸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나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뭐 그것이 영혼이 나라고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어떤 들어가면 영혼일 수도 있고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이 될 수 있고 그래도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몸뚱이에만 저희 이제 고림선언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몸뚱이 나라고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나라는 어떤 이 개별의 존재를 모습을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뭐 의지나 뭐 목표나 아니면
가상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 가상세계 캐릭터를 자기라고 생각하기도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어떤 이 물질의 몸뚱이만 가지고 지금 나를 해체해 나가는 작업이 지금 그거는 몸뚱이 나라는 것은 몸뚱이는 뭐가 붙어 있어요? 에? 에? 육체와 정신 또 육근이 붙어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상의 세계의 나라고 해도 뭡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육근 중에 뭐야? 의근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몸뚱이라는 결국에 저희가 말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이제 서로 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몸뚱이라는 말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는 색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강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거죠. 예예예. 네. 색수상행식 할 때 말입니다. 수상행식은요,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색이 없다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언어라는 거는 어떻게 저희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냐보다는 우리가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거의 개념이 부과되게 되는데 네. 저희가 늘상 몸뚱이라고 하는 이 그냥 일반적인 보림선언이 아닌 바깥에서 사용하는 몸뚱이라는 언어에는 왠지 모르게 이 물질의 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몸뚱이, 우리가 몸뚱이라고 할 때, 몸뚱이에는 안이, 비설, 신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근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육근을 나라고 하고, 육진을 바깥 경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그런 견문각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근과 진과 식이 이것이 서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그 사람은 가상에서 그것을 나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뭐예요? 육체가 일단 나인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육체가 나인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육체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육체가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가면은 가상의 나라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겠죠, 그쪽으로. 저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육근, 그러니까, 눈과, 색진경계, 눈과 색진경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내 눈하고 색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눈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실은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이 그 몸뚱이에 대해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가짜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거기에서 그 가짜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이 매우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는데. 매우 빠른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살아가는데 뭘로 살아요? 산다 죽는다 할 때는 뭘로 살아요? 몸으로 살지 않나요? 다른 걸로 사나요? 정신으로 살 수도 있죠. 정신으로 살아도 먹고
활동을, 숨을 쉬어야지 정신이 살든 동 말든 동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육체가 주가 아닌 정신이 주인 그런 어떤 색수상 행식에는요, 이 수상 행식이요, 색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경전에요. 색이 없으면 수상 행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색 다음에 수가 이게 느낌이거든요. 색이 없으면 수가 있을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없는 것이에요. 실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색이죠. 색. 색에 대해서 이거 초전법륜에 색이 말하자면 항상 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5비구 중에 2비구인가 3비구가 아라한이 되셨죠. 색이 항상 하지 않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깨달으신 거예요. 진짜 상근기죠. 그 색을 다르게 표현을 할 때 이제 백공생은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데 번역을 보면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몸은 항상 하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색이 주로 몸을 얘기를 하거든요. 몸이 항상 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탕짜리 봐버린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말하자면 이 몸뚱이 또는 뭐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나라고 해도 좋고요. 그 나가 본래 헛것이라는 거. 이것을 기본으로 자기가 터득을 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입문이 안 된다. 입문이 안 된다. 계속 거기에 끄달려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새말기 모임에 지금 육근이 본래 근본이다. 이제 거기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육근이라고 하는 거를 나라고 하거든. 육근 나라고 하잖아요. 육근을 나라고 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육근이 있으면은 육진하고 육식이 바로 붙어버리거든. 이게 바로 붙어서 그것이 있니 없니 뭐 있다 공하다 하는 것을 다 말하자면 놓아버리면 우리는 지금 지금 단계에 있어요. 변한다 헛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요. 공하다 나중 가면 뭐예요? 공하다도 놓아버리는 거지요.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합니다. 고맙습니다.